헬린이하고 헬창 중엔 뭐가 더 많이 언급돼요?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? 가끔은 막 그 보여주기식 아니야?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. 전반적인 기조가 10년을 봤을 때 몸짱에서 피지컬의 시대로 갔다. 몸짱, 복근, 다이어트 네. 이런 걸로 좀 집중되는 얘기에서 3대 500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중량이 엄청 중요했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제 중량이 그렇게 의미가 있어? 그러면은 다음에 뜰 거 뭐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바로 오늘 헬스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또 저희 주제가 헬스. 운동 굉장히 위험하죠. 몸소 증명을 네. 좀 약간.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트렌드거든요. 언젠가부터 갑자기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, 그다음 많이들 하는 그런 키워드인 건 알고 있는데 아직도 증가를 해요? 확실히 최근까지만 봐도 헬스는 계속 올라가고 오히려 더 기울기가 가팔라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옛날에는 헬스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 만나면 굉장히 좀 희귀했거든요. 그렇죠. 정확히 몇 년도부터 좀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? 확실히 주목되는 게 2014년 초인 것 같아요. 이때부터 인스타그램이 보급이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운동, 운동 인증 이런 트렌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 헬스가 좀 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제가 아마 그때 군인이었는데 더 많이 하던 시절로 기억해요, 인스타그램. 저는 영상하고도 좀 맞물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그때쯤부터 유튜브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뭐 개인 방송도 더 크게 활성화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헬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쯤에서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트렌드도 다 슬슬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. 그 외에 혹시 다른 요인이 뭐 있다고?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보여요. 일단은 헬스가 옛날엔 다이어트로 거의 동의어로 쓰였던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게 깨졌던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게 무한도전이에요. 무한도전 다이어트 특집. 초콜릿 퐁듀, 맞아요. 정확합니다. 초콜릿 분수에 그 이후에도 모델 특집 하면서 살 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멤버들이 헬스 하는데 목적이 이거예요. 복근 만들기. 체중 감량해서 복근 만들기인데 대표되는 키워드가 복근이었어요. 복근. 근데 이제는 약간 헬스 지식이 좀 더 대중화되면서 이게 복근이 따로 뭐 길러지는 게 아니다. 살 빼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다. 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좀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3대 500이라는 키워드거든요. 3대 500. 예, 그렇죠. 다들 아시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부터 쓰였지 하면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너무 익숙한 단어가 돼버려서 그 기원을 좀 잊어버렸는데 소셜상에 보니까 2018년 한 3월 이쯤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상승을 하더라고요. 원래는 이 소위 말하는 몸짱 스타들의 복근이 네. 이 헬스 담론의 이 주력 그쵸. 목적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몸을 키우는 벌크업이 목적이 되는 기조가 잡히면서 네. 이 3대 500이라는 이런 밈 같은 게 큰 그쵸. 역할을 했다. 확실히 밈이 되게 중요했던 게 이 밈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. 이게 놀이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걸로 놀 정도면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엄청 막 각 잡고 내가 살 빼서 독하게 해야지 이런 거 외에도 나 이거 재밌어, 나 이거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점이 클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또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인플루언서? 네네네. 헬스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이제 유튜버들이 아무래도 네네.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마랑, 피지컬 갤러리 이분을 다 아시잖아요. 피지컬 갤러리 이분이 빵 뜨게 된 계기가 있어요. 빵. 네, 빵. 원래 헬스 지식을 전달하시는 유튜버로 다들 자세 교정 가르쳐 주시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랬는데 헬창의 삶이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컨셉의 그런 약간 개그물? 이게 조회수가 빵 터져서 막 몇백만 찍고 나니까 그게 밈으로서 사람들에게 재밌다라고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. 그 정도로 좀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막 운동 힘들어 막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 재밌는 밈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? 그리고 그게 헬스 유튜버들의 성장도 견인했다?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밈으로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다는 것 자체가 밈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아서 가능한 것도 있겠네요. 그쵸. 확실히 이게 소수의 엘리트 스포츠인이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취급되는 옛날하고는 확실히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이 시대의 노는 방식, 이 시대의 즐길 거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하나의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. 실제로 안 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대화 토픽으로까지 그쵸. 내려왔다. 그쵸. 굉장히 중요한 점이네요. 네네네. 코로나가 이 건강, 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정말 지대하게 미친 그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. 코로나 이후로 좀 이제 또 강화된 그런 경향들은 뭐가 있어요? 일단은 제가 헬리니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헬리니가 코로나 이전부터 쭉 상승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점이 딱 되면서 살짝 꺾여요. 그러니까 너무 의지가 많은데 갈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히려 코로나가 입문자들을 훨씬 많이 이제 견인시키는 역할을 했다.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
그런 욕구가 이미 많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하니까 유튜브로 많이 보고 접해지고 그래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게 2022년 4월이거든요. 그때 확 뛰어요 헬린이 언급량이.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 헬린이라고 헬스장 가서 많이 올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럼 헬린이 말고도 더 탄생한 언어들이 있어요? 뭐 일단 대표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뭐 헬창이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남한테 너 진짜 헬스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에서 뭐 헬창이라고 부른다든가. 헬린이하고 헬창 중엔 뭐가 더 많이 언급돼요?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?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한 2016년 7월쯤 헬창이 더 먼저 좀 바이럴이 됐던 것 같아요 소셜상에서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헬린이가 따라잡아가지고 지금은 헬린이가 더 높아요.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상향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네. 헬창이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느니 그냥 평생 헬린이로 남는 누가 그쵸. 봐도 헬창인데 확실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뉴비들의 유입이 계속 잦으니까 아직도 네, 계속 이게 커지고 있으니까 내가 새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나 헬린이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 만들 정도로 아직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. 리니지 같은 느낌이네요. 그쵸, 메이플 네. 스토리 같은 느낌도 있고 네네. 스타크래프트 같은 느낌도. 스타크래프트 같은 요새 잡히는 키워드는 해시태그 중에는 오운환, 오늘 운동 완료. 인증하는 해시태그.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뿌듯해요 올리면서. 네. 뭐뭐 1차 이런 거 많이들 적으시잖아요. 많죠. 3일차 이후로 지금 언급량이 툭 떨어지는데 속담이 맞는 거네요. 확실히 진짜 이게 역시 어르신 옛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. 오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. 네, 3일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적는 건 좋다고 봅니다. 그렇죠. 저는. 저도 동의합니다. 네, 3일 했다가 하루 쉬고 뭐 3일 했다 하루 쉬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. 맞습니다. 전 그것도 궁금해요. 바디 프로필, 소위 말하는 헬스 붐에 이제 잘 올라탄 그런 문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바디 프로필이 한동안 굉장히 핫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그 키워드가 많이 지진 않았더라고요. 오,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스 자체가 이제는 정말 많이 대중화됐다. 쉽게 접근해서 찍을 수 있는,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증 진짜 중요한 부분. 갓생 이런 키워드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의 기조를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시적인 성취가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인생에. 바디 프로필 같은 거는 그런 성취도 이제 손에 잡히는 성취가 그쵸. 있으니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가끔은 막 그 보여주기식 아니야?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. 근데 다른 운동을 봐도 그냥 인증하고 피드백 받는 건 그냥 트렌드인 것 같아요. 제가 쇼츠를 좀 넘겨봐도 저 헬린인데 스쿼트 뭐 180 치는 사람인데 자세 교정해주세요. 헬린이가 스쿼트를 180을 하고 계시다고요? 그게 웃긴 부분이죠. 이런 영상들. 리니지 현상이네요. 그렇죠. 하여튼 뭐 그렇게 자기 영상 올려가지고 운동하는 거 보여주면서 저 이거 괜찮나요? 잘하고 있나요? 피드백 받으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좀 전반적인 현상이라서 딱히 뭐 바디 프로필만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. 다만 이제 조금 바디 프로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동의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거는 사실 보여주는 게 전체적으로 트렌드다라는 오. 점에서 그렇게 유효한 비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은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를 도입한다고 하면 수치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증량을 한다든가 뭐 살을 뺀다든가 인바디 수치를 본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눈바디라는 키워드도 꽤 재밌는 것 같아요. 눈바디. 그러니까 사람 몸이 너무 복잡하니까 수치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.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.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. 이런 것도 사실 가식적 성과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게임에서 보면은 게임도 수치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막 룩덕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룩덕이 뭐죠? 아이템으로 치장하고 꾸미고. 최근에 메이플에 거금 넣으셨다는 게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저는 아이템을 샀는데 하여튼 저는 수치를 중시했는데 하여튼 네. 저도 게이미피케이션의 큰 트렌드라고 본다면 수치로 표현되는 성과 말고도 보여지는 거, 아바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점에서 오운환이 내가 아바타다?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바타다? 그쵸. 내 실제 아바타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아바타신 거예요? 조종하는 본체가 어디 있고 지금 아바타가 나오신 건가요? 그런 건가? 하여튼 오, 신기한데? 제 예전 생각으로는 운동을 하는 건 너무 진 빠지고 지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. 운동을 쉬는 게 되려 힘들고 스트레스다. 이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? 제가 느꼈을 때 그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무한도전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무한도전에 하와이 특집에 다들 쉬러 갔는데 유재석 씨가 혼자 러닝을 뛰어요.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지금 말로 하면 갓생이다. 대단하다. 근데 지금 요새 보면은 3대 1RM 측정하려고 휴가 낸다. 이런 얘기들 꽤 많이 보이거든요. 1RM이
프로그램이라는 게 최대 무게 도전. 완전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인데요. 그쵸. 옛날에 넷플릭스 이런 거 유튜브 뜰 때도 넌 왜 쉴 때 그런 걸 보고 있냐 가만히 있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린 세대들은 이걸 보는 게 쉬는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운동이 딱 그쵸. 그런 느낌인 거네요. 나 쉬고 나 휴가 잘 보내려고 운동하는 거야. 그러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쉬는 건 도대체 뭐죠? 확실히 밀레니얼 남성들 커뮤니티 내에서 휴식의 연관어로 빠지지 않는 게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전 이거 보면서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. 저도 딱 쉬는 날 있으면 이날 헬스 해야지. 그동안 밀렸지. 밀렸다. 네, 이번 주. 강박이네요. 그쵸. 강박. 그럼 이게 운동을 안 하는 날이 혹시 스트레스로 다가오나요? 그럼? 뭐든 안 하는 날이 스트레스지는 않지만 일주일 내에 채워야 되는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오. 그걸 안 하면 스트레스 받죠. 흔히 말하는 근손실 일어날 것 같다. 근손실이 딱 맞는 키워드네요. 그러니까 일상의 희로애락조차도 약간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. 분석한 것 중에 몸짱, 피지컬 요거 재밌는 것 같거든요.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제가 딱 한마디 만약에 드린다면은 전반적인 기조가 10년을 봤을 때 몸짱에서 피지컬의 시대로 갔다. 어감이 좀 다르긴 완전 하네요. 다르죠. 몸짱이란 말 요즘 잘 안 하잖아요. 그쵸. 이게 옛날에 짱, 얼짱, 얼짱. 몸짱, 캡짱. 그래서 몸짱이라는 키워드는 지는 키워드인데요. 피지컬이라는 단어가 몸짱이라는 키워드를 언급량에서 2017년 중반쯤부터 역전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격차가 훨씬 커진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몸짱이라는 키워드가 담고 있는 심상은 그런 것 같아요. 누가 짱이냐 아니냐. 그 약간 서열을 확실히 나누는 그런 느낌이 이 중에 있거든요. 누가 얼짱이랑 똑같은 거네. 그쵸, 학교 그쵸. 얼짱 누구야? 그쵸. 이런 것처럼. 싸이월드 뭐 방문자 수로 이제 순위 매기고 그러잖아요. 저에게도 있었어요. 저희도. 근데 이제 피지컬은 약간 조금 다른 게 물론 피지컬도 어떤 우월함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훨씬 넓은 분야라서 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생각하거든요. 비교하기 어려운. 그러니까 이런 분야인 이런 피지컬이 있고 저런 분야인 저런 피지컬이 있고 하는 게 조금 더 좀 다변화된 가치를 담고 있다? 그래서 이게 이런 단어가 뜨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별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짱, 복근, 다이어트 이런 걸로 좀 집중되는 얘기에서 3대 500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중량이 엄청 중요했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제 중량이 그렇게 의미가 있어? 라는 사건도 여러 번 생겨요. 뭐 약투 운동이라든가 헬스 이 네. 전반적인 운동업계에 있었던 이슈들. 그쵸. 그러면은 다음에 뜰 거 뭐 있을까요? 이게 저희가 언급량이 증가하는 키워드들이랑 언급량 자체가 큰 키워드들을 놓고 매트릭스를 그려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. 저희가 그래서 뽑은 데이터가 헬스랑 같이 언급되거나 헬스랑 비교되는 운동들을 위주로 그 증감률 그리고 양을 한번 봤어요. 그러니까 뭐 헬스랑 어떻게 보면 병행하는 운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병행하거나 뭐 같이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가능성. 고민한다거나. 네, 그렇죠. 그런 운동들을 따졌을 때 전반적으로 이 운동들이 다 증가하긴 해요. 운동 전체가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증가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. 거기서 3개 정도 꼽자면 크로스핏, 배드민턴, 풋살이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해질 것 같아요. 그게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행 능력이 중요하고 협동심이 중요하고 같이 모여서 소셜라이징 하기도 좋고 인증하기도 좋은 그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크로스핏 같은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트렌드가 된 지 좀 된 것 같거든요. 그쵸. 크로스핏이 아직도 증감이 높다고 네.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프라가 점점 갖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배드민턴이나 풋살은 그래도 좀 오래 이야기된 스포츠들이라 보니까 다른 데 구장도 갖춰져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크로스핏은 그 구장이 갖춰진 지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지방에 계속 생기고 있대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이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흐름을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헬스는 하시는 분들 참여자가 너무 많아졌고 이제 그 위에 하나씩을 더하는 것이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. 확실히 이렇게 좀 수행 능력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다 보니까 컨텐츠가 이런 걸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좀비 트립이라는 예능도 있었고 윤성비 씨가 뭐 최대 조장 깨기라든가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피지컬 100까지 다양한 뭔가 운동 뭐 헬스를 기본으로 한 그런 것들을 다 담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시대의 남성상도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좀 엿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. 누가 우상이냐. 그쵸. 제가 봤을 때는 윤성빈님하고 덱스 이분이 좀 요새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체감돼요. 확실히 네. 이분들이 알파메일로 불리거든요. 이 시대의 어떤 남성상을 부르는 키워드?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잖아요. 예전에는 누가 우리 사회에서 멋있는 남성이 했을 때 조금 그 스키니한 그런 느낌이 그쵸.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약간 운동 능력이 갖춰진 남성미가 있는 스포츠와 연관성이 짙은 인물들이 이런 소위 알파메일로 불리는 그런 게 아닌가. 맞아요. 저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자기 기반이 있잖아요. 스포츠라는 자기 기반이 있고 이 운동을 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잘한다 이런 속성이 있어서
있어서 자기 할 일에 몰두해서 예를 들면 특히 이성에 많이 관심 갖지 않는 그렇지만 인기는 또 많은 약간 좀 워너비상 그런 상인 것 같아요. 이 옛날에 상남자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. 네네네. 요즘도 많이 하지만 그거랑 또 좀 다른 것 같긴 해요.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네, 나중에 요거 이 하남자, 상남자 이런 인플루언서 분석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헬스라는 키워드로 네. 출발해서 헬스가 보여주는 이 시대의 남성상까지 왔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다른 키워드가 대변해주는 남성상이 또 있지 않을까. 다양한. 그쵸.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고 하니까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